오늘날 이 사태는 누가 일으켰느냐? 이거는 언론이 일으켰어요. 제가 그래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제목을 언론의 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언론난입니다. 언론이 일으킨 난이에요. 난. 언론의 난은 헌법 사실의 힘으로 진압을 해야 돼요. 언론의 난이 어떤 걸 일으켰느냐? 마녀사냥, 최순실 마녀사냥, 요새는 그 딸 마녀사냥이 또 유행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인민재판, 촛불을 우상화했다. 우리가 뭐 촛불교도입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촛불교도입니까? 촛불 꺼지라고 했다고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촛불이 뭡니까, 그게? 인공지입니다, 인공지. 촛불,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회에 가서 이 기회에 촛불에 대해서 유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마음대로 한번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막 욕을 하더라고요. 한 30초 동안 욕을.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촛불 개새끼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건 개에 대한 모독이다. 촛불 소새끼라고 해도 안 됩니다. 왜냐? 구덕이라고 해도 안 돼요. 구덕이든 개든 이건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종위한 거예요. 지렁이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살렸고. 촛불은 그거보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욕을 하면 촛불 엿먹으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촛불이 뭡니까? 그런데 채널A 동아일보라는 한때는 참 훌륭한 신문사가 채널A라는 데서 뭐라고 쓰느냐? 춘천에서 그 추운 날에 촛불 시위하는데 김진태 국회의원은 사우나에 가 있었다. 촛불을 비하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있어도 촛불 비하 죄가 있습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그건 뭐냐? 얼마나 언론이 악랄하게 선동해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느냐? 요새 신문만 펴면 조중동에서 보수를 깝니다. 네. 심지어 보수가 망해야 보수가 산다. 보수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까? 아닙니다. 그런 선동이 언론이 망해야 나라가 삽니다. 선동 언론이 그런 답을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언론은 제가 기자 생활 47년째 한 사람입니다. 제가 경험한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격동 11.6, 12.12, 5.18 광우병, 천안함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졌어요. 이 사태는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6.25를 빼고 그 어떤 사태보다도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느냐? 언론이 작당을 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큰 일이 납니다. 한 목소리를 낼 때는 합창단이 한 목소리를 내야지.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신문에 나오질 않아요. 지난 주말 토요일 날 경찰 추산으로 태극기 집회 참석 인원이 4만 명, 촛불 2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자 조선일보를 딱 펴놓으니까 4만 명이 참석한 집회 한 줄도 안 나왔습니다. 한 줄도. 이게 신문입니까, 이게? 그런데 촛불 시위에 가서 누가 분신했다 하는 것은 나와요. 이게 오늘 언론입니다. 조중동과 한겨레와 북한 노동당의 기관지인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하고 보수 세력 잡는데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가공할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노동신문이 남한 언론 잘한다고 극찬을 해요. 오늘날 한국의 언론은 김정은이의 귀염둥이가 됐습니다. 이거 농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농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의 귀염둥이가 됐다. 그 한 목소리로 진실을 부정하고 한 목소리로 오보를 내고 한 목소리로 날조하고 한 목소리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는 방향이 뭐냐? 대한민국 지키겠다는 세력을 비하하고 대한민국을 망치겠다는 세력을 키워주고 촛불 세력의 약점을 덮어줍니다. 뭐냐?
이게 나라냐는 노래, 그자들이 부른 노래가 김일성 찬양곡을 만든 자가 작곡했다. 이게 나라냐는 노래는 완전히 혁명가요다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색을 해보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언론이 있는데 그걸 알린 언론사가 딱 4군데예요. 조중동 이런 거 없어요. 딱 4군데. 자, 그래서 한 목소리로 내면은 독재가 됩니다. 여기에 검찰, 특검, 국회가 다 따라와 버렸습니다. 언론이 가장 힘이 셉니다. 이 정보화 사회에서는 언론은 일종의 종합 권력이에요. 그런데 이 언론은 뭘 해야 되냐? 다양한 의견을 표출시켜야 됩니다. 소수 의견이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동성애 안 된다는 사람도 이야기를 전해줘야 되는데 동성애 된다는 사람 의견도 같이 전해주는 게 민주주의 언론입니다. 그렇게 해야 인권이 보장되는데 이게 한 목소리를 내면은 공포 분위기, 전체주의적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국가라는 것은 배하고 똑같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사람이 걸어갈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죠. 양쪽 균형을 맞아야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데 세월호가 왜 넘어졌습니까? 화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이렇게 변침을 할 때 왼쪽으로 싹 기우는 바람에 실었던 화물, 부실하게 실었던 화물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안 그래도 그 구조가 불안한데 순식간에 왼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균형을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는 세월호처럼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이거 세월호가 넘어질 때 그게 바람이 불었습니까? 안 불었어요. 평화스러웠습니다.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에 평화스럽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평화스럽죠. 오늘 운동 해가지고 건사하더라고. 그러나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 자발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우리 내부 모순 때문에. 이 넘어진다면 그 책임은 한 목소리를 내는 언론, 여기에 따라가는 검찰. 그래서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 이 사태 바로잡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느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불매운동. 불매운동이 해야 됩니다. 불매운동. 안보기운동. 안보기운동. 저기도 장사를 해 먹고 삽니다. 안보기운동 해야 돼요. 방송이든 신문이든 안보기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든 신문은 지금 당장 끊어야 됩니다. 모든 신문, 왜 제가 지금 모든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단 하나의 신문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모든 방송 다 끊어야 돼. 단 하나 단서가 있어요. 그나마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딱 두 개가 있어요. MBC가 그래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MBC 과거에 광우병 난동의 주범이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조선일보 같은 게 비판을 해가지고 바로잡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사태는 어마어마한 그게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조작 오보가 나오는데 언론 내부의 비판이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비판 안 하느냐? 언론이 서로 오보 경쟁, 조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약점이 잡혀버렸어요. 서로가 약점을 잡았습니다. 왜 조선일보가 JTBC의 태블릿 조작 의혹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딱 보도하면은 JTBC는 그동안에 TV조선, 조선일보가 오보한 걸 비판할 거예요. 서로가 약점 잡혔으니까 서로 봐줍니다. 서로 봐주면 이게 뭐죠? 언론이 서로 거짓말을 봐주는 이것은 근사한 말로 하면은 조작의 카르텔입니다. 카르텔. 이게 점잖은 말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마피아입니다. 이거 마피아는 할 짓이에요. 마피아. 상호 비판하지 않는 언론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반드시 권력을 비판해야 돼요. 지금 한국에서 권력은 뭐냐? 검찰, 국회, 법원 같은 이게 규정노조, 이게 권력이에요. 이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의무도, 상호 비판의 의무도 견제도 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것은 언론 독재입니다. 지금 언론 독재 타도해야 됩니다. 언론 독재 타도하자.
그 다음에 MBC 또 하나가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왜 두 매체를 제가 추천드리냐 하면은, 그래도 MBC는 박문진이라는 그 대주주의 이사진이 괜찮아요. 그 고영주 변호사가 이사장이고, 이사들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저기 한국경제는 정규재 씨라는 사람이 주필을 하고 있어요. 정규재 TV를 통해서 많이 이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든 걸 끊어버리고 차라리 MBC 보고 한국경제 보자 하는 운동을 제안합니다. 또 요새 집회 현장에 가면은 신대식 씨가 하는 신의 한수라는 방송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많이 봐줘야 돼요. 많이 봐줘야 됩니다. 조가조다 그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 언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이게 언론기관입니다. 이거 언론기관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카톡 뭐 메시지 있어가지고 막 퍼뜨리면은 이게 언론이 됩니다. 노력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이제는 과거와 달라요. 조중동이 침묵한다고 진실이 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도 세상을 오판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가 기사를 쓰면은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수석 비서관도 날리고 국무총리도 날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새는 대한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용을 하면은 절대로 이 언론 독재를 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